동서, 찬물 좀 떠다 줘. 동갑인 시누이에게 30년간 반말과 하대를 당하며 살아온 최명자. 시어머니는 매일 애도 못 낳고 무식한 년. 일하며 모욕을 주고 남편은 모른 척만 합니다. 참고 참다 못 이긴 명자가 미국에 사는 쌍둥이 동생 명희에게 전화를 걸자 언니, 내가 갈게. 며칠만 나랑 자리 바꿔보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시작된 통쾌한 복수극. 30년의 한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최명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죠. 55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사는 삶이 버거웠습니다. 23살에 시집와서 32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동서, 물 좀 떠다 줘.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형님 이정숙의 것이었습니다. 동갑내기인데도 늘 반말로 부리는 게 일상이었죠. 명자는 묵묵히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찬물을 가져오면 어떡해? 따뜻한 물 달라고 했잖아. 이정숙이 인상을 찌푸리며 잔을 밀어냈습니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그러게 말이야. 30해가 넘도록 살면서도 눈치가 없어. 애도 못 낳고 무식한 년이 뭘 제대로 하겠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말이었지만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을 준비할 뿐이었죠. 남편 김태호는 TV만 보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명자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작은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큰아들 부부는 위층에 살면서 밥 먹을 때마다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매 끼니마다 내려오는 큰아주버님 부부가 명자를 완전히 하인 취급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형수 이정숙은 지방 국립대 영문과를 나왔다는 이유로 늘 유식한 척하며 명자를 깔보았죠. 우리 동서는 고졸이라 그런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영어로 말하면 더 못 알아듣겠지? 손님들이 왔을 때마다 이정숙은 이런 식으로 명자를 비하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큰 며느리는 대학까지 나와서 얼마나 똑똑한데 작은 며느리는 겨우 고등학교만 나왔으니 게다가 애도 못 낳잖아. 쓸모없는 년이야. 명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 쪽 문제라고 했지만 태호는 검사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죠. 그저 명자 탓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명자는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시어머니와 큰아주버님 부부 앞에만 놓였죠. 명자는 김치와 나물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동서, 설거지는 깨끗이 해놔. 지난번엔 그릇에 음식물이 붙어 있더라. 이정숙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죠. 태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30해 넘게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엔 별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명자의 마음도 그랬죠.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위층에서 내려올 큰아주버님 부부의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죠. 찬 바닥에 발을 디디며 부엌으로 들어서니 어제 설거지해둔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큰아주버님 김성우였습니다. 명자는 인사를 하려 돌아섰지만 김성우는 이미 거실로 향하고 있었죠. 명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명자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나물을 무치고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기계처럼 일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서, 된장찌개 간이 싱겁잖아. 다시 끓여와. 식탁에 앉은 이정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찌개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죠. 뒤에서 이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30년 넘게 살면서도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정말 답답해 죽겠네.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작은 며느리는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명자는 된장을 더 풀어넣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서러웠죠. 태호는 오늘도 아침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명자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다시 내온 된장찌개를 받아든 이정숙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먹을 만하네. 동서는 꼭 욕을 먹어야 제대로 하더라. 그죠, 어머님? 명자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맛있게 아침을 먹는 시어머니와 위층에서 내려온 큰아주버님 부부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뭘까? 그저 일하는 기계, 욕먹는 샌드백.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명자는 여전히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23살 어린 새댁 시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명자는 아침부터 시댁 식구들 시중을 들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동서, 손님들 오시는데 차 준비 좀 해. 위층에서 내려온 이정숙이 거실에 앉으며 명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화투를 치러 온다는 거였죠. 명자는 또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현관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죠. 명자는 쟁반에 차와 다과를 정성스레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 고마워라. 작은 며느리가 차를 내오네요. 손님 중 한 명이 명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곧바로 대답했죠. 차나 제대로 탈 줄 알면 다행이지 뭐. 그나마 내가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거실에서는 곧 화투판이 벌어졌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니, 밥은 언제 드실 거예요? 이정숙이 화투를 치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패를 보며 대답했죠. 1시간쯤 뒤에 먹으면 되겠네. 작은 애한테 준비하라고 해. 이정숙이 부엌으로 와서 명자에게 전했습니다. 동서 1시간 뒤에 어머니랑 손님들 식사 준비해. 제대로 해. 또 욕먹지 말고.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8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뒤 명자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와,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뭐려. 우리 큰 며느리가 했으면 훨씬 맛있었을 텐데. 작은 며느리는 솜씨가 영 별로라서. 이정숙이 거들었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얼추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동서한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제가 가르치느라 고생 좀 했잖아요. 그래. 우리 큰 며느리가 고생 많았지. 제가 무식해서 뒤돌면 까먹는 애잖니. 명자는 부엌 한 구석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눈물을 꾹 참았죠.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울 순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명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물에 불어 따가웠지만 묵묵히 그릇을 닦았죠. 그때 태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들 왔었어? 명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죠. 명자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명자는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시어머니와 이정숙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애도 못 낳고 무식한 년.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음식간을 못 맞춰. 참고 참았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태호는 옆방에서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미국에 사는 쌍둥이 동생 명이었죠. 명자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잘 지내? 명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애써 밝게 대답했죠. 응, 잘 지내지. 너는 어때? 나야 뭐 잘 지내지. 근데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명희는 늘 명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그런지 서로의 감정을 잘 읽었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언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또 시댁에서 뭐라고 했지?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명희야, 나 정말 힘들어. 3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랑 형님은 날 사람 취급도 안 해. 오늘도 손님들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죠. 언니, 이제 그만 참아. 왜 그렇게 살아?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어떡해. 이 나이에 이혼하면 갈 곳도 없고. 언니, 내가 있잖아. 나한테 와. 아니면 내가 갈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뭐하러 와. 너도 바쁜데. 언니, 내 말 잘 들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언니 인생도 소중해.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명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니 인생도 소중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죠.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이정숙이 또 나타났습니다. 동서, 오늘 친정 어머니 오시는데 점심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명자는 고개를 들어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똑바로 쳐다보자 이정숙이 당황한 듯 했죠. 왜 그렇게 봐? 형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명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이정숙이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자가 반응을 보인 거였죠. 뭐,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 분위기가 끊겼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밥은 다 됐어? 명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아침상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씨는 점점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죠. 이제는 정말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명자는 이정숙의 친정어머니를 위한 특별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을 끓이고 갈비찜을 만들고 각종 나물을 무치며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하려던 말을 끝내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동서, 우리 엄마 오셨어. 빨리 음식 내와. 이정숙의 다급한 목소리에 명자는 서둘러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엌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이정숙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작은 며느님이 고생이 많네요. 친정어머니는 명자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명자는 놀랐죠. 시댁에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어르신. 드실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모료 음식이 다 정갈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정숙이가 좋은 동서를 뒀네요. 거실로 나가자 이정숙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명자를 칭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죠. 엄마, 그냥 먹을 만한 정도예요. 우리 동서가 요리 솜씨는 별로거든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음식을 한 입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맛있는데? 전복죽이 이렇게 고소하고 부드러울 수가. 며느리가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시어머니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사돈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작은 며느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애도 못 낳고 무식해서. 그 순간 친정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게 며느리 잘못입니까? 그리고 무식하다니요. 이렇게 음식도 잘하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하시는데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이정숙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죠. 엄마, 다른 반찬도 드셔보세요. 식사가 끝난 후 친정 어머니는 명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은 며느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정숙이가 버릇없이 굴면 혼내주세요. 동갑인데 무슨 형님이에요. 명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게 너무나 오랜만이었죠. 그날 밤 명자는 다시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희야,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형님 친정어머니가 날 칭찬해 주셨어. 그래, 그분은 좀 다른가 보네. 근데 언니,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 봤어? 명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사실 나도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오늘 아침에 형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거든. 정말? 언니가 드디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제대로 말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참기 힘들어. 명희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언니, 내가 내일 갈게. 공항에서 지금 막 탑승하려고 해. 뭐? 갑자기? 어제 통화하고 바로 표 끊었어. 언니가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명희였죠. 언니, 나 집 앞이야. 옷 몇 벌만 조용히 챙겨서 나와. 명자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나갔죠. 밖에는 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명희는 명자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의 목소리까지 비슷했지만 세련된 차림은 30년 넘게 주부로만 지낸 명자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명희야. 언니, 일단 빨리 타.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고급 미용실이었습니다. 명희가 미리 예약을 해둔 모양이었죠. 언니, 우리 스타일 좀 바꿔보자. 2시간 뒤 놀라운 변신이 일어났습니다. 명희는 수수한 아줌마 파마의 편한 옷차림으로 바뀌었고 명자는 세련된 단발머리에 깔끔한 옷을 입었죠. 언니, 거울 좀 봐. 어때? 명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예뻐 보였습니다. 명희가 호텔 키카드와 신용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며칠 푹 쉬어. 스파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내가 언니 집에서 지낼게. 하지만 들킬 거야. 우리가 아무리 닮았어도. 언니, 걱정 마. 내가 언니 결혼식 이후로 시댁 식구들 만난 적 없잖아. 미국에서 너무 바빠서. 게다가 난 언니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아. 전화로 매일 들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각방 쓴다며? 그럼 더더욱 들킬 일도 없지. 명자는 불안했지만 명희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알아볼 거야. 명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형부가 언니 얼굴 제대로 본 게 언제야? 맨날 TV만 보고 각방 쓰면서. 명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언니, 이제 내가 저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줄게. 30년 동안 언니가 당한 거 이제 갚아줄 차례야. 명희는 명자를 호텔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동서, 어디 갔다 이제 와? 점심 준비도 안 하고. 명희는 속으로 비웃으며 명자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이정숙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빨리 점심 준비해. 오늘 또 손님 온대. 명희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일단은 관찰부터 하자. 저 인간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직접 봐야겠어. 한편 호텔에 도착한 명자는 고급스러운 객실을 둘러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지만 곧 명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인생도 소중해. 그래, 며칠만이라도 쉬어보자. 30년 만의 휴식이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부드러운 침구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좋았죠. 창밖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희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의 편에서 싸워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명희는 부엌에서 능숙하게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요리를 즐겨했던 터라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일부러 명자처럼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동서, 국간은 제대로 맞춰. 어제도 싱거웠잖아. 이정숙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명희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죠. 네, 형님. 점심상을 차리는 동안 명희는 이 집의 분위기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이정숙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밥 다 됐어요. 명희가 상을 차리자 위층에서 김성호도 내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명희는 부엌 한 구석에 서 있었죠. 명자가 늘 그랬던 것처럼 동서, 김치 더 가져와. 물도 좀 떠와.
국이 차가워. 좀 데펴와. 끊임없는 요구사항들이 쏟아졌습니다. 명희는 묵묵히 시중을 들었지만 머릿속으로는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왔네? 명희가 명자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대답도 없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방으로 들어갔죠. 명희는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이런 대접을 30년이나 받았다고? 그날 저녁 명희는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이정숙이 좋아하는 반찬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죠. 동서, 이게 뭐야? 짜서 못 먹겠잖아. 이정숙이 숟가락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아니, 30년 넘게 살면서도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그 순간 명희가 고개를 들어 이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명자와는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형님, 짜다고 숟가락을 던지시는 건 좀 심하지 않으세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보았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무리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숟가락을 던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은 애야. 지금 큰 애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아랫사람이야. 명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호도 놀라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명희는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뭘 했어요? 아내가 30년 동안 이런 대접 받는 걸 보고만 있었잖아요. 태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의 명자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한편 호텔에서 쉬고 있던 명자는 불안한 마음에 TV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명희가 괜찮을까? 혹시 들킨 건 아닐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희가 보낸 메시지였죠. 언니, 걱정 마. 다 잘 되고 있어. 언니는 푹 쉬어. 내일 스파 예약해놨으니까 꼭 가.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평소 명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지만 오늘은 달랐죠. 동서, 아직도 자? 이정숙이 명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명희는 느긋하게 나왔죠. 어제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 아침도 안 차리고 자? 어머니 배고프신데. 명희는 이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요리 잘하시잖아요. 오늘은 형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정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내가 왜? 30년 동안 제가 매일 했으니 하루쯤은 형님이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제가 미쳤나? 어제부터 왜 이래?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제정신을 찾은 거예요. 저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항상 저만 이래야 하죠? 그때 김성우가 내려와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동생 태호를 불렀습니다. 태호야,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버릇없이 왜 이래? 태호는 당황해서 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제발 좀. 왜 갑자기 이래? 명희는 태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참았을 뿐이죠.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요? 아내 편은 한 번도 안 들어주면서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정숙은 결국 직접 부엌에 들어가 아침을 준비해야 했죠. 서툰 솜씨로 대충 만든 아침상은 형편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계란찜이 왜 이렇게 짜? 시어머니가 불평했습니다.
이정숙은 얼굴이 빨개져서 변명했죠. 급하게 하느라. 명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아시겠어요? 매일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3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네요. 이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직접 아침을 차려보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명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동서 어디가? 병원에 가려고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병원은 무슨,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명희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애를 못 낳는 게 제 잘못인가요? 병원에서는 남편 쪽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태호 씨는 검사도 안 받잖아요. 모두가 놀라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리고 애가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너무하지 않으세요? 저도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했어요. 명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명희가 집을 나선 후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고함을 질렀고 이정숙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태호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니, 제가 하루아침에 왜 저렇게 변한 거야? 시어머니가 태호에게 소리쳤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어제부터 이상하긴 했는데. 김성우가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형수한테 버릇없이 굴고. 이정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30년 동안 조용히 살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지.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갱년기. 한편 명희는 택시를 타고 명자가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언니에게 전하고 싶었죠. 호텔 스위트룸에서 명자는 초조하게 명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나자 급히 문을 열었죠. 명희야, 괜찮아? 무슨 일 없었어? 명희는 씩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니, 재밌는 구경했어. 내가 좀 받아치니까 다들 어리둥절해 하더라. 받아쳤다고? 뭐라고 했는데? 명희는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자는 듣다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형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언니, 그 정도는 약과야. 이제 시작일 뿐이지. 근데 언니, 형부가 불임 검사를 안 받았다는 게 사실이야?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몇 번 말했는데도 자기는 문제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내 탓만 했어. 명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네. 언니가 30년 동안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명희야,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돼. 혹시 들킬 수도 있고. 언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보다 언니는 스파 다녀왔어?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명희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는 언니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3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는 언니 차례야. 그 말에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희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죠. 울지 마, 언니. 이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오후가 되어 명희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상하게 조용했죠. 거실로 들어가 보니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계시네요. 태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시어머니가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앉아.
오늘 내 행동에 대해 얘기해야겠어. 명희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죠. 김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갑자기 이러는 거야? 명희는 김성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명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하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인격 모독한 건 잘못이 아닌가요? 이정숙이 발끈했습니다. 하인 취급이라니, 우리가 언제? 형님 매일 반말하시고 심부름 시키고 제가 만든 음식 맛없다고 타박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건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죠. 동갑인데 왜 형님이라고 부르며 굽신거려야 해요? 시어머니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만.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어른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명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죠. 태호가 명희를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명희는 태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한 번이라도 편들어 준 적 있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정숙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복수하려고? 우리한테 안갚음하려고? 복수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살자는 거죠. 저도 집안이라고, 형님도 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김성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이 좋지. 결국 일하기 싫다는 거잖아. 그 순간 명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전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명희는 계속했죠. 30년이에요. 30년.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 때는 더 힘들었죠. 친정에는 가지도 못하고 시댁 일만 했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명희는 참았습니다. 이건 언니의 삶이었으니까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매일 욕하셨죠? 무식하다고 비웃으셨죠? 전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간단해요. 이제부터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요.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반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만약 우리가 싫다고 하면?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살겠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요.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명자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 당황스러웠죠. 결국 태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방에 가서 얘기하자. 싫어요. 어차피 당신은 제 편 안 들어줄 거잖아요. 명희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시댁은 전에 없이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해결했죠. 이정숙은 라면을 끓여 먹었고 시어머니는 김치와 밥으로 대충 때웠습니다. 평소라면 명자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놓였을 시간이었죠. 명희는 방에서 일부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이들이 얼마나 명자에게 의존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밖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반찬이 하나도 없네. 냉장고에 뭐가 있나? 이정숙의 투덜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명희는 속으로 비웃었죠. 이제야 아시는구나. 매일 반찬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차리지는 않았죠. 대신 자신의 것만 간단히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동서, 아침은? 이정숙이 부엌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명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저는 먹었어요. 형님도 드실 거면 직접 하세요. 뭐,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요. 이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것은 차려드려야지. 형님이 차려드리세요. 형님도 며느리잖아요. 할 말을 잃은 이정숙은 부엌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려다 태우고 된장국을 끓이려다 간을 못 맞추고 결국 시어머니는 형편없는 아침상을 받았죠. 이게 뭐니? 계란은 왜 이렇게 탔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큰 며느리는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이 엉망이었죠. 그때 태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침 먹어야 하는데 직접 해 먹어요. 명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당황해서 아내를 바라보았죠. 여보,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당신도 손이 있잖아요. 왜 매일 저만 해야 해요? 태호는 할 수 없이 빵과 우유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한숨만 쉬었죠. 점심때가 되자 명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으니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어디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친구 만나러 가요. 점심 같이 먹기로 했어요. 점심은 누가 차려? 각자 알아서 드세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죠. 명희가 나가자 시어머니는 이정숙을 불렀습니다. 큰애야, 점심이라도 제대로 해봐. 이정숙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 못해요. 평소에 안 해봐서. 그동안 뭐 했니? 동서가 다 해주니까 놀기만 했구나. 이정숙은 억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편 명희는 호텔에서 명자를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언니,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나가볼까 해. 본격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 명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봐. 가사노동 가치 환산표야. 언니가 30년 동안 한 일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명자는 놀란 눈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거기엔 상상도 못한 금액이 적혀 있었죠. 이게 다 내가 한 일의 가치라고? 그래.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걸 시급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야. 게다가 명절이나 제사 때는 더 많이 일했잖아.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노동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언니, 이건 정신적 피해 보상 관련 자료야. 시어머니와 형님한테 당한 모욕적인 말들 다 기록해둬. 필요하면 쓸 수 있어. 명희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언니, 심한 건 그 사람들이야. 30년 동안 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명희가 집에 돌아오니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부엌은 엉망이었고 거실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죠. 뭐야 이게? 김성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 씨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어. 당장 밥 차려요. 명희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싫어요. 아주버님도 두 손 있잖아요. 직접 하세요. 뭐? 남자가 부엌 일을? 미국에서는 남자들도 다 해요. 한국 남자들만 못하죠. 김성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이정숙의 친정어머니였죠. 어머 엄마. 이정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어수선한 모습에 친정어머니는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니?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이정숙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동서가 갑자기 일을 안 한다고. 친정어머니는 명희를 보고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님 무슨 일 있어요? 명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너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제는 공평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친정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내가 동서한테 잘못한 게 있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저번에도 봤잖아. 동갑인데 형님 행세하면서 일 다 시키고. 이정숙은 자기 어머니마저 명자 편을 드니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부끄럽다. 남의 집 며느리 괴롭히면서 살았구나. 친정어머니는 명희에게 사과했습니다. 며느님, 우리 정숙이가 많이 잘못했네요. 대신 사과할게요. 명희는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였으니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래도 내 딸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와 이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정숙의 친정어머니마저 명자 편을 든 것이죠. 그날 밤 태호는 명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뭐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가족인데. 명희는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바꿀 건데요? 저만 참고 살라고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와 형님 앞에서는 늘 작아졌죠. 내가 노력해 볼게. 당신 편도 들어주고. 진심이에요? 응.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명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며칠이 지나자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정숙은 어쩔 수 없이 부엌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직접 간단한 요리를 해먹어야 했죠. 명희는 자신의 몫만 하면서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정숙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넘쳐서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닦아야 하나. 명희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명자가 뛰어가서 대신 닦아줬겠지만 명희는 움직이지 않았죠. 동서, 좀 도와줘. 이정숙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도 이제 배워야죠. 저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 작은 며느리는 능숙하게 잘했는데. 이정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명자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정숙이 만든 김치찌개는 너무 짜서 먹기 힘들었고 반찬들도 제대로 된 게 없었죠. 이게 뭐야? 못 먹겠네. 김성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이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죄송해요. 아직 서툴러서.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매일 맛있는 밥상 차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 30년 동안 이런 불평 들으면서도 꾸준히 했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흩어졌을 때 명희는 이정숙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이정숙이 돌아서자 명희는 재빨리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야,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진짜 죽여. 알았어? 이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의 명자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죠. 뭐라고? 명희는 영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You think you're so smart. With your pathetic local university degree? You can't even speak proper English, can you? 이정숙은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무시당하는 건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방 국립대 영문가? 네가 영어나 할 줄 아니? 명희는 비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깝죽거리지 마. 그동안 참아준 거니까. 그깟 시골 대학 하나 나왔다고 으스대는 게 참 꼴같지가 않더라. 이정숙은 너무 놀라서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딸꾹. 그리고 네 남편 단돌이 잘해. 어디 오냐 하니까 둘 다 단체로 정신 났니? 명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이정숙은 부엌에 혼자 남아 떨고 있었죠. 딸꾹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최명자 씨 계신가요? 제가 최명자인데요.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명함을 내밀었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미경 변호사입니다. 상담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순간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나왔죠. 변호사? 무슨 일로?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명자 씨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정숙은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김성호도 놀라서 나왔죠. 태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사노동 가치평가가 뭐야? 명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모든 일들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명자 씨가 30년 동안 수행한 가사노동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본 가족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금액이었죠. 이게 말이 돼? 김성우가 더듬거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산 방식입니다. 하루 평균 15시간 연중 무휴로 일하신 걸 계산하면 이 정도가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돈을 달라는 거야?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제 노동의 가치를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잖아요.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속적인 모욕과 무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도 상당 부분 아내에게 분할해야 합니다. 30년간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고려하면 말이죠. 이정숙이 딸꾹질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딸꾹? 언제 모욕을? 딸꾹? 애도 못 낳고 무식한 년 쓸모없는 여편네 같은 말들이 모욕이 아닌가요?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이정숙은 급히 고개를 숙였죠. 변호사가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정숙은 여전히 딸꾹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딸꾹, 미안해. 딸꾹, 동서 정말. 딸꾹, 잘못했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어젯밤 명희의 경고가 뼈에 사무쳤던 것이죠. 김성우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하네. 재수 씨를 너무 하대했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심했나?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후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태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부족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명희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서로 존중하고 집안일도 분담하고 무엇보다 저를 한 인간으로 대해주세요. 그날 밤 명희는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이제 돌아와도 돼. 많이 바뀌었어. 특히 이정숙은 이제 절대 언니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정말? 진짜로? 응. 제대로 혼내줬어. 이제 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집으로 돌아온 아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왔니? 평소의 퉁명스러운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이정숙은 부엌에서 나오다가 명자를 보고는 급히 고개를 숙였죠. 동서, 어서 와요. 명자는 놀랐습니다. 이정숙이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다니. 그것도 동서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네. 왔어요, 형님. 태호가 급히 나와서 명자의 짐을 받았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내가 들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어리둥절했지만 고맙게 생각했죠. 아침 식사 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숙이 직접 상을 차렸고 시어머니도 수저를 놓는 것을 도왔죠. 명자가 부엌으로 가려 하자 태호가 말렸습니다. 여보는 앉아 있어. 오늘은 형수님이 하신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이정숙이 차린 아침상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맛있게 드세요.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천천히 밥을 먹었죠. 식사 후 시어머니가 명자를 불렀습니다. 작은 며느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그동안 내가 너무했구나. 며느리 고생시킨 걸 이제야 알았어. 명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인정의 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앞으로는 달라질게. 나이 먹어서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그때 위층에서 김성우가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재수 씨, 나도 할 말이 있네. 김성우는 명자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네. 손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너무 무시했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명자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명희가 며칠 사이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후가 되자 명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이정숙이 옆에서 도우려 했습니다. 동서, 뭘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형님.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같이 해요. 그동안 혼자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정숙의 진심 어린 말에 명자는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죠. 서툰 이정숙이지만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동서, 이 양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천천히 해보세요. 처음으로 두 사람이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태호가 먼저 나서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물을 떠오는 일을 자연스럽게 했죠. 여보는 앉아 있어. 내가 할게. 명자는 남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 가족 규칙을 좀 바꿔야겠어. 이제부터는 집안일을 나눠서 하자. 김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작은 동서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았어. 우리도 도와야지. 이정숙도 동의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동서는 요리만 해주세요.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청소는 내가 맡을게. 주말마다 할 수 있어. 명자는 이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명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명희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 명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준 것뿐이야. 이제 언니도 당당하게 살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언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거잖아. 전화를 끊고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고 있었죠. 자신의 앞날도 그렇게 밝아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정숙은 매일 설거지를 했고 태호는 퇴근 후 청소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간단한 집안일을 거들었죠. 어느 날 이정숙이 명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괜찮아요, 형님.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동갑인데 형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이제부터는 편하게 지내요. 정수가라고 불러도 돼요. 명자는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등한 관계가 된 것이죠. 정말요? 그럼 정숙이? 응, 명자야. 이제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진짜 미안했어. 나 그날 너무 무서웠잖아. 다시 한번 미안해. 너 정말 똑똑하더라. 놀랬어, 사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시어머니가 명자를 소개했죠. 우리 며느리예요.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소개받는 명자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고마워요. 이제라도 이렇게 되어서. 명자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30년의 서름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명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드디어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명희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죠. 55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명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애도 못 낳고 무식한 년이 아니라 소중하고 존경받는 가족이 된 것이죠. 늦었지만 찾아온 행복이 더욱 값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